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이호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금요일 사주팔자 보러 하는 최대한 이 용호상박 매니저님들과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는데 또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이 지난달 종목 수익률 대결에서 이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온 매니저들과 함께 합니다. 이제 이호근 매니저는 종목 우승 차지했죠. 퓨처캡 63%에 가까운 수익률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백인엽 매니저는 이제 완장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종합 우승. 네. 용호상박 11월 종합 우승인데, 자, 오늘이 상당히 또 용호상박 팬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 구조는 오늘 종목 상담인데, 용호상박 올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지금 올해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용호상박을 지금까지 3회, 3회씩 최다 우승 타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오늘 한 분이 우승을 하시면 이번 달에 최다 우승으로 12월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 두 분을 이렇게 먼저 만나게 되니까 좀 견제도 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백인엽 매니저 어때요? 네. 견제가 좀 되세요? 현재? 워낙 이제 잘하시는 분이 그럼요. 잘하셔가지고 견제는 되는데 뭐 저는 항상 자신 있습니다. 긴장은 되지만 난 자신 있다. 네, 맞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그냥 뭐 하던 대로 하겠다. 네,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나 하던 대로 하면은 내가 뭐 우승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고 네.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다 받아본 상태에서 또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좀 주제 이야기는 이 원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뭐 그 외에도 원전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간밤에 이제 젠슨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이며 거기에 꼭 필요한 건 원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젠슨 왕,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도 지금 결국 말하는 건 핵심은 전력이다. 이 공급원을 위하려면은 결국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려면요. 전력 수요는 엄청나고 이 전력을 값싸게 만들려면은 원전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전 우리 시장에도 오늘 큰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 원전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툭툭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올해 내내 봐왔던 그 조방원 랠리의 연속성을 그 정도 임팩트, 그 정도 강함은 좀 안 나오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네.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좋습니까? 일단은 올해 그 시세가 이제 크게 한번 나왔어요. 네, 나와오고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어서 아마 이제 만약에 크게 난다면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내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아마 이 정도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지금 흐름은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오클러하고 그다음에 유스케일 파워가 그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충분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옮겨온다면 우리 시장도 이제 원전주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이 연말이고 그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좀 개별주 흐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뭐 장기 투자 개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과정도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로 봤을 땐 트레이딩 관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내년에 우리가 좀 열심히 또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엽 매니저님 원전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백인엽 매니저 원전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려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방원 랠리가 오기 전이었는데 조용할 때 좀 매수했다가 이벤트가 터지면 그때 팔아라. 근데 이제는 아니긴 하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슈퍼사이클에 그쵸.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선 관련 종목들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조선 업황이 좋은 건 누구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원래 성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련 종목들은 하락했었고, 최근에 전력주도 한 달 정도 맞아요. 조용했거든요. 원전주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 자체가 죽을 수는 없는 섹터이긴 한데, 지금 이제 시장의 메인이 원자력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BHI 같은 원전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인 BHI가 급등하다 보니까 뭐 추후에는 잘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아마도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연초와 달리 조금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 몇몇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지금 이제 뭐 구체화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측정이 좀 안 돼요.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없이 독자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안 같습니다.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원자력을 건설하기 어렵잖아요. 시공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주기기 업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까지 같이 공급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자력 맞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없이 단독 독자적으로는 조금 추진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을 진행할 때는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K원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전은 결국에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가 더 그동안 쭉쭉 올려왔던 거는 뭐 체코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원전이 그래도 좀 시원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호근 매니저님 추가 수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 뭐 우리가 연말도 됐으니까 내년 원전 대전망 이런 거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SMR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네. 아랍도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유럽 쪽은 이번에 이제 체코 작년에 이제 수주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계약권에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진출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유럽 시장인데 네. 유럽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중동하고 북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데 거기는 또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유럽을 제외한 시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체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수주를 했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SMR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SMR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전 짓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흐름에 좀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미국의 원전주하고 네. 약간의 이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기회를 엿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수원 관련주 쪽보다는 기자재,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짓더라도 자기네가 이제 직접 짓기보다는 짓더라도 우리 그 기자재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본다면 SMR, 그다음에 기자재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기자재 쪽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또 누가 뭐래도 네. 우리나라 원전에서 대장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오랜만에 다시 또 8만 원 선까지도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8만 원 선 다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뭐 SMR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은 있는 상태. 뭐 가스터빈이라는 쾌거도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주가가 많이 갔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일각에서는 뭐 SMR 수주가 생각보다 조금 그러니까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SMR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원자력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대형 원전 부분에서는 최근에 체코 두쿠바니 원전 본계약 수주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기기 공급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026년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랑 불가리아랑 이제 원자력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주기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지금 뭐 SMR 말씀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이 매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14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는 만큼 올해 이제 체코 두쿠반이었다면 내년에는 불가리아랑 폴란드 쪽에서도 신규 원전 프로젝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감안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당장은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뭐 BHI가 급등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정고점을 틀어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가는 타이밍 우리가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원전만 보면 사실 좋죠. 근데 원전보다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이 전력망, 이 전력 설비를 또 잘합니다. 이거면 지금 전력기기도 사실 우리가 어차피 이 원전 만들고 AI에다 데이터 센터 전기를 보내려면은 요 중간 매개체 역할이 바로 전력기기란 말이죠. 여기도 당연히 또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그 AI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전력보다도 40%나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전력기기 업체들한테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지금도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성장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좀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또 유럽 쪽도 또 대규모 이제 설비 교체 수요가 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동 역시 뭐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중동까지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쪽 종목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제 좀 더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간다면 그동안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고압 변압기 종목 중심의 어떤 움직임이었다면 내년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배전반, 그러니까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제 배전반 쪽에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내년에 좀 더 부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LX 일렉트릭,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이제 좀 부담 갖기보다는 이 사이클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계속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에서 배전반으로 가는 건 어떤 포인트예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존에는 이제 전력 그 공급 송수전 뭐 이렇게 왔다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그 직접 들어가는 이제 그쪽에 이제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LX 일렉이라든가 산일전기가 요즘 이제 계속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 관련된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뭐 전력기기를 포함해도 좋을 것 같고 원전, 자, AI 데이터 센터를 먹일 수 있는 밥줄 같은 건데 이쪽 안에서 백인현 매니저님 최고의 탑픽 종목은 어디예요? 원자력 내에서요? 뭐 전력기기까지 포함하죠? 솔직히 저는 전력기기까지 만약에 포함하게 되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거기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네, 원자력만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도부터 이제 매년 신규 수주가 한 14조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원자력 없이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이라는 확실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본격적인 AI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그리고
폴란드, 체코 그리고 불가리아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원자력을 지금 짓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가까운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원자력 쪽에 좀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력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탑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앞서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은 제가 사실 대본 외에 질문을 한 건데 더 좋다. 네, 왜냐하면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맞아요. 있고 전력 쪽은 조금 제가 공부를 많이 한 편이라서 그쪽은 뭐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에만 좋은 게 쭉 아니라 좋다. 한 3년 정도는 무난하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그럼 제가 또 대본 외로 가면 안 되니까 원자력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네. 원전 내 최고 탑픽 종목은요? 일단은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아니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이거 기자재 보자면서요? 아니 기자책. 근데 이제 또 숨겨놓은 종목이시군요. 현대건설도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 현대건설이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일단 이제 원전주들이 좀 밸류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네.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 에너지부에서 연방 보조급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 단순하게 이제 그 원전이 미래의 그 성장성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이제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이제 좀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펠리세이즈 SMR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대형 원전 요게 이제 내년에 이제 수주가 있는데 이때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에 이제 어떤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은 해봤지만 이제 시공했던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최근까지도 원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공 능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됐을 때 현대건설이 과거에 어떤 시공의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가 꽁꽁 숨겨놨던 종목 아까 얘기 안 하고 진짜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딱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전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관통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